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힘들 많이 주시는 그런 문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계곡살인 사건이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계곡살인 주범인 그 이은혜와 그 이은혜에 의한 정신적인 지배를 했던 지배를 당했던 윤상엽 씨 사주를 좀 풀어보면서 아직 이제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하기는 했는데 전환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파헤쳐진 건 아직 별로 없죠. 여러 가지 제보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건 사주로서, 수사가 아닌 사주로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운의 흐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수사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사주로 한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생겼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사주인이니까 사주로 먼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먼저 시간에 너무 막 롱코비드로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주저리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자도 받아서 저도 나름 이제 조심하려고는 해요. 너무 말이 많았다. 근데 전 또 나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대는 순간이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어서 그날은 좀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징징대기는 했는데 다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신다 걱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또 그냥 닥치고 수업이나 해라 말이 너무 많다 그렇게 반응을 하셔서 약간 현실감을 다시 또 갖게 됐어요. 그냥 나 혼자 힘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좀 징징대서 좀 약간 이해받고 인정받는 게 좀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놔야겠구나. 그냥 혼자 사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씁쓸하기는 했는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적인 뭐 채널은 아니지만 너무 제 얘기를 좀 주저리 많이 해서 죄송했고요. 이제는 사주 중심으로 사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로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은혜가 윤승엽님 맞죠? 윤승엽님을 정신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는 게 사주에서도 보이고요. 이미 정신적인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똑똑하시고 우리가 가장 뭐 엘리트라 불리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셔서 그 큰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걸려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게 사주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사주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위에는 이은혜의 사주예요. 이은혜의 사주고 이 밑에는 그 피해자인 고인의 윤승엽님의 사주예요. 그러니까 전혀 오늘의 수업의 목적은 이 윤승엽님, 고 윤승엽님을 폄훼하거나 전혀 그런 의도 전혀 없고요. 신실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이제 주종인 관계에서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안쓰러운 마음이시고 이분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은혜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사주 속에서 알아보는 걸 목표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 은혜는 시간은 둘 다 이제 정확하지 않으면은 추정하지 않는 게 낫고요. 뭐 아는 사람이나 많이 겪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사주 추정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사주를 추정하지 않고 3주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토일주고 경호, 기축, 기묘 1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기, 경 기기가 두 개가 굉장히 강해서 이 비견이 이 상관을 굉장히 두 배로 생겨줬죠. 상관성이 그러니까 엄청 강한 거예요. 상관성이 엄청 강하다. 상관은 그야말로 그 모든 사고방식의 초점을 자기 자신한테 맞추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나의 현재 기쁨, 나의 현재 니즈, 나의 현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어요.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다는 거는 기토가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죠? 어찌 보면은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축월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의 사명은 원래는 이제 목을 키우기 위한 기토의 논밭에 해당돼야 되는데 생물을 키울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사주가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사주로는 논밭에 큰 암석만 몇 개 이렇게 막 잔뜩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논밭에 큰 암석이 박혀 있으면 그 논밭은 생명을 키우기 위한 땅으로서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 되겠죠. 그죠? 생물을 키워도 이 암석 때문에 뚫고 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월이기 때문에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화의 기운이 좀 와야지 이 축을 좀 녹이면서, 그죠? 축을 녹이면서 노골노골하게 생명이 좀 존재하기에 가능한 그런 땅이 되는 거고, 이 암석을 경금을 좀 제어해주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천간의 병정화나, 그죠? 천간의 병정화나 지지의 사오미, 이렇게 오면은 좀 이제 이 계절적인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일하게 그 남자를 뜻하는 관성이 딱 남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있기는 있죠. 근데 이 남자를 뜻하는, 배우자를 뜻하는 이 관성이 이 기토에 의해서 이렇게 고립이 되었죠. 그죠? 고립이 되었어요. 근데 고립된 장소가 뭐예요? 한겨울에 논밭에 이 묘목이 고립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축토의 땅에서는 간목도 좀 많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이 묘목은 을목이잖아요. 그죠? 을목이에요. 을목은 항상 제가 얘기했죠. 수를 필요로 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화를 필요로 하는 생명체예요. 화를 필요로 하는 생명체인데 화기운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묘목은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얼어서 죽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얼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방에다 불을 떼고 있으면 불이 계속 가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더 뜨거워지고 하는 걸 이렇게 잘 못 느끼면서 결국에는 뜨거워서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반대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는 계속 추운 상태에서 추운 거에 적응은 어느 정도 했죠. 근데 계속 추위가 가해지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무감각해지면서 자기가 얼어쳐 죽는지를 모르고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배우자나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혜는 가스라이팅을 하기가 되게 쉬웠겠죠. 남자를 이런 모습으로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은혜는 사건 사고를 항상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기축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축이라는 비견을 달고 다니면서 함께 사건 사고를 주도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죠. 이 비견은 뭐예요? 흔히 몸빵하는 아주 무자비하고, 그죠?
인간성마저 좀 상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비견을 끌어들여서 같이 이 남자, 들어온 남자를 그냥 얼어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쵸? 더군다나 상관성도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좀 죄의식이 없이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시절이 이제 상관이 있었으니까 상관은 이제 경관을 하잖아요. 예, 경관을 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학력도 중졸로 알고 있어요. 상관, 경관. 학생들에게 관이라는 건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 상관이 떠서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이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란 과정, 본인의 자라온 환경이나 과정이 굉장히 녹록지 않았던 걸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옛날에 신동엽이 그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다니면서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은혜가 출연한 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막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추구 원진의 성격을 내재됐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정신이나 마음이 뭔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찬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상관은 사회적인 또 그 불만에 대한 목소리, 불만에 대한 어떤 반감, 그런 걸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국살인 이은혜는 지금 현재 대운이 을료대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 자리인 묘가 하늘에 이제 떴죠. 그러니까 정확히 남편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기토에 들어왔는데 이 상관에 의해서 을경합으로 자신의 상관으로 이 관을 딱 묶어버리는, 관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 을목은 옴짝달싹 못한 채 이은의 이 상관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라는 게 금대운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금대운으로 와서 일단 축속의 개수도 있고요. 금생수도 일어나서 굉장히 차가운 상태로 변모가 될 수가 있고, 또 유축합으로 금기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렇죠. 금기가 더 강해졌어요. 누구와 결탁해서? 사회에 있는 이 비견과 나의 식신이 결탁을 해서 금기가 굉장히 강함으로 인해서 유축합돼서 이 묘목을 싹둑싹둑 자르는 모양새가 됐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가 들어오면은 이 을류대운에는 이 묘목이 그냥 금에 의해서 처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딱 있어요. 그죠? 살 수가 없겠죠? 대운상. 대운상 보면은 그러니까 재수가 없게 윤수겸님이 걸렸을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남성분이 오더라도 그런 현상들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겁이 강한 걸로 굉장히 이은혜는 자기 확신성이 되게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 확신성이 이제 좀 올바른 것이어야 되는데 편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그죠? 그러면은 어떤 일반적이고 건전한 그런 사고방식, 그 건전한 생각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 삐딱하고 피해의식을 가진 상태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지라 정상적인 삶은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추월의 이 기토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에서 본인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묘로 있기 때문에 남자는 항상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들어오는 사람 족족 이 동토에 의해서 얼거나 유축합이 돼서 그 싹둑싹둑 잘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관 항상 뭔가 생활의 중심이 상관성이 생활을 지배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 운에서 이제 정관이 오면 상관경관의 상태가 많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사건 사고를 본인이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이 상관경관운에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을류대운이니까 이 배우자 자리에 묘가 현관에 떴으니까 배우자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암시로 볼 수 있고, 또 이 사회공의 비견들과 유축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금기가 강해져서 상관을 이용해서 이 묘목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서 여기에 들어온 남자들마다 족족이 죽거나 알 수 없는 그런 일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축이 자기가 사회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조윤수를 비롯하여 지금 이미 감방에 들어가 있는 이준훈가 이미 전과 뭐 20몇 범인 그 남자분도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은혜는 살아가는 상황이 기축의 세계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왔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어둠의 세계에서 만나는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범행을 저지르려 할 때 이 어둠의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은혜가 이 계곡 사건을 벌인 해가 기해년이었어요. 기해년이죠. 그럼 뭐예요? 또 여기서도 기토와 함께 비견과 함께 조윤수와 또 같이 갔던 남자가 있죠. 이 기토 비견과 함께 해수를 이용해서, 그죠? 돈 때문에 이 관성을 해묘합이면은 지금 안 그래도 한겨울에 추운 묘목인데 수기를 여기에다가 갖다 대면은 이 묘목은 얼어버려서 그냥 죽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기해 연도였으니까 비겁과 함께 돈을 목적으로 관성을 얼어 죽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우월이더라고요. 경우월이니까 상관성이 딱 떴죠. 그죠? 상관성. 나 상관짓을 하겠다. 네, 상관짓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화가 왔어요. 네, 오화가 왔다는 거는 이제 그죠? 오화면은 이제 편인이잖아요. 그죠? 편인이에요. 편인이고 추구 원진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추구 원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술일이더라고요. 무술일이니까 겁재가 굉장히 강하게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은 무술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계곡에 놀러 갔던 사람들도 이 무술의 모습, 굉장히 강한 모습의 겁재들과 함께 이 묘목 하나를 대상으로 사건 사고를 급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또 저녁 8시였거든요. 그러면 저녁 8시면 이제 수의시잖아요. 그쵸? 수의시니까 오술 화극이 됐어요. 오술 화극이 됐으니까 일단은 밑에서는 인성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된 거죠. 오술 화극이 돼서 인성이 강하게 됐어요. 인성이 강하게 됐으면은 일단은 이 관성의 힘도 사실은 관인생으로 변하면서 관의 힘이 또 쭉 빨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화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이게 축토를 좀 녹여주는 상황이 되면은 축 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를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기토가 서로 나눠 갖는 모습이기도 하죠. 축토 속의 개수는 기토 입장에서는 편재이고요. 그죠? 편재를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화기로 와서 이 축토가 녹으면서 정확히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요. 그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 김효일주가 굉장히 날씬하고 키가 큰 모습을 저는 많이 봤고요. 일단은 김효일주가 얼굴도 예쁘고, 예. 근데 이제 계곡살인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이제 성형사주잖아요. 전형적인 성형사주인데 성형을 안 했어도 예뻤을 사주이긴 한데 성형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오히려 약간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더 변화를 했던 것 같고, 얼굴을 사실은 이제 얼굴을 무기로 해서 남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얼굴이 많이 뜯어 고쳐진 그런 모습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안타까운 윤승엽 씨의 모습이에요. 윤승엽 씨의 모습은 일단은 이은혜도 추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기토가 어떤 쓸모없는 그런 땅이기도 했어요. 쓸모없는 땅이면은 추월의 기토로서는 결국에는 활동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렇게 태어나면은 사실은 정신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정신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는 공부를 해서 어떤 정신적인 영역의 직업군으로 쓰면은 학자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 이은혜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머리밖에 못 쓰고 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쉽게 돈을 버는 머리로서는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머리이기도 하죠. 윤승엽 씨도 마찬가지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계절은 잃은 채로 태지월에 태어난 사주예요. 태지라는 거는 그야말로 뱃속에 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막 나오려는 애기가 조금 엄마의 활동성이 좀 강하거나 그러면 아기가 이제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약간 소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도 그런 식으로 맺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승엽 씨는 이 태지로 태어나기도 했고 이 정제월에 태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학창 시절까지는 굉장히 모범생이고 소심하고 정제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성을 천간에 이렇게 띄울 수 있을 만큼 학력도 좋고, 그 다음에 연구원으로도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죠? 그 천간에 띄운 거는 이제 무토예요. 그리고 경금, 신금 이렇게 비겁도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면은 비겁이 강하다는 거는 남자에게 비겁이 강하다는 거는 하나, 둘, 셋. 나와 경쟁해야 되는 비겁은 3개예요. 나와 경쟁해야 되는 비겁은 3개인데 여자는 1명이에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나는 이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겁재를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겁재를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윤승엽님은 여자에 대해서 약간 조바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바심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일단 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죠? 인신충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뺏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본인이 가진 상관생재로 계속 이렇게 쟤를 생해주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 여자를 뜻하는 인목이 다른 남자에게 안 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승엽님이 열심히 상관으로 일해서 번 돈을 지금 이은혜한테 100% 매달 꼬박꼬박 다 통장으로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윤승엽님도 그래야지 이은혜의 쭉정이라도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고립감, 그 다음에 굉장히 벼랑 끝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쵸? 이 겁재를 의식을 안 하고 살 수가 없거든요. 겁재는 뭐예요? 죄를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죄라는 건 남자에게 여자고, 그러니까 내 여자는 언제든지 이 겁재한테 뺏길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과 나이 차이도, 이은혜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데리고 다니기에 참 예쁘고 날씬하고 매력적이고 뭐 키도 크고, 예,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상엽님은 어찌 보면은 본인의 상관성으로, 예, 생지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상관을 깔았다는 거는 이제 여자를 바라보는 눈 자체도 다소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는 눈 자체가 약간 극단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천간에서는 이렇게 무토를 띄웠지만 자기의 속마음 안에는 상관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상관은 좀 약간 독특한 성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별로 예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이 예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어떤 독특함이 있는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이게 청소년기, 이게 아동기, 청소년기, 여기는 중장년기이기 때문에 본인은 어찌 보면은 이 상관성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서 본인의 상관성을 인지를 하겠죠. 본인이 인지를 하면서 상관성이라는 거는, 그쵸, 좀 독특하고 그런 환경에 이제 매료될 가능성도 이제 높죠. 그죠?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은 이 무토에 들어가 버리면 이 신금은 매광이 돼서 이 신금 입장에서는 고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를 피하고 해수로 숨어버리려는 성향이 더 강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해수는 굉장히 소중한 해수인 거죠. 본인이 큰 산에 보석이 박혀버리면 보석은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토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수를 더 원하고 해수로 더 퐁당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관성도 더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상관으로 열심히 일하면 상관 생체, 결국 누가 먹고 산다? 제가 먹고 산다. 부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부인이 또 이 무토, 신금에게는 부담스러운 이 무토를 깨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어떤 다른 남자보다 여자에 대한 어떤 갈구나 그런 심리, 갈구하는 심리, 기대는 심리가 좀 더 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비겁의 성향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비겁을 이기기 위해 더 열심히 했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한참 이제 대학교, 대학원 다닐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이때도 인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에 몰입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냥 엘지과의 소심한 그런 학생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월도 정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가 뭔가 그렇게 성실하고 좁은 틀 안에서 왔다 갔다 살던 사람이 어느새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짜릿한 세계를 알게 되면은 훅 빠져들게 되겠죠.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노출이 빨리 된 사람 같으면 일찍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스스로 인지를 빨리 하고 피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분은 그냥 확 스며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 지지로도 이렇게 이은혜랑 해묘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지로 해묘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은혜에게서 어떤 마성의 매력 같은 거에서 허우적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결국 자기는 이제 상관을 쓰는 사람인데 이은혜가 묘를 갖다 주면서 편재의 세계를 알게 해준 거죠. 편재의 세계는 뭐예요? 본인이 몰랐던 정제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즐거움의 영역인 편재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편재의 세상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도 이제 밤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게 늦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더 좀 짜릿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은혜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은혜는 또 이게 다 역마의, 이게 어딘가를 막 싸돌아다니는 역마의 모습이기 때문에 윤승엽에게 받았던 그런 돈들로 계속 해외여행을 다니고 막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과소비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했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월급을 다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떼놓고 적금을 하든 예금을 하든 그런 거는 이제 관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관의 세계가 없잖아요. 단지 오늘만 살자는 상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받는 돈 족족 그냥 다 쓰는 형태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쓰는 영역이 돌아다니는 모습이고요. 그죠? 묘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노는 그런 풍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남편은 너무너무 힘든 반지하방에서 월세 살고 이은혜 혼자 돈을 갈취해서 해외여행을 막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은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직이고 결혼했고 아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수원 반지하에서 살고 자기는 그냥 인천에서 집어넣어서 따로 홀로 살았다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는 아니죠. 그렇죠?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가 아니고 여기 인천에는 자꾸 뭐 조연수를 비롯해서 다른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에 뭐 다른 남자와의 동거도 가능했을 그런 환경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승엽님의 그 장례를 치를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소복을 입고 윤승엽님의 그 반지하방에 들어와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혼자 연루된 모습은 아니에요. 이 기축이 많이 도와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은닉을 해주고 은거를 하게 해주는 기축은 또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상관하고 이 비견하고 합의됐기 때문에 이 비견도 이 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결탁해서 뭔가 대가를 받고 숨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비겁이 강한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죄는 하나밖에 없는데 비겁이 많다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불안도가 좀 높아요. 여자에 대해 불안도가 높다 보니까 내가 아니면 뺏고 뺏기는, 다른 사람에게 뺏고 뺏기는 그런 여자를 뺏고 뺏기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발동하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을 거로 보이고, 특히나 이은혜는 그걸 잘 심리적으로 이용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여자가 인신충을 안 당하기 위해서 자꾸 인해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 인목도 보면은 이 해수가 없으면은 여기
이 투생금 받은 이 경금이 이 잇목을 싹둑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잇목은 사실은 도끼에 잘려나가는 모습이지 이런 커터칼로 잘려나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잇목은 이 신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경신을 두려워하고, 잇목에 맞는 글자는 사실은 경신이죠. 그죠? 신금은 좀 우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글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운이 이모대운이에요. 이모대운이다 보니까 대운에서 또 식신이 왔죠. 식신이 왔어요.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식신이 왔는데, 그래서 금생수 받은 이 식신이 강하게 왔는데 뭐에 막혀요? 이 무토에 막혀버렸죠. 그죠? 정인, 이 무토에 막혀버려서 이 식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형태죠. 식신을 제대로 못 썼다는 거는 먹고 사는데 뭔가 궁핍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식신이 여기 다 빨려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화가 왔으니까 일치에도 이렇게 오해합으로 여자가 들어오는 모습이지요. 오해합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임합이에요. 오해합은 정임합입니다. 오중의 정화와 해중의 임수가 정임합하는 모습이라 여자가 딱 들어오는 정확한 대운이고요. 그죠? 그리고 윤승엽은 계속적으로 이 식신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식신을 쓰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는 보석이 물에 담궈지면 좀 굉장히 자유롭고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소위 잘 나갈 수는 있었겠죠. 잘 나갈 수는 있는데 이 사회적인 무토에 결국은 이제 막혀버리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윤승엽 씨도 이 식신이 발동되면서 약간 그 정제적인 마인드나 관적인 마인드가 좀 약해지면서 약간의 어둠의 세계에 관련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그냥 루틴이 확실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식신이 오니까 호기심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이은혜와 조연수 같은 사람들의 무리에 그런 세상을 조금 알게 되는 거고, 거기에 발목 잡히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이제 그렇게 쓰였고요. 우화가 이제 인호합도 됐죠. 이렇게 인호합이 됐어요. 그러면 인호합도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화기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신금은 화기를 정말 싫어한다 그랬죠? 신금은 화기 보면은 죽는다 아우성을 쳐요. 그쵸? 인호합이 돼서 화기가 강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무술일에 술시에 벌어졌죠. 그러니까 인오술, 이때가 딱 이 날과 이 시간이 정확히 관살국을 이루는 그런 때였어요. 신금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윤승엽은 지금 이제 윤승엽 씨는 이모대운을 그렇게 나고 있었고요. 그렇게 나고 있었고, 임목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오화가 뭐죠? 화니까 목생화. 자기의 식상을 이용해서 이 금을 잘 재련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식상, 자기의 어떤 식상을 남자를 다루는 어떤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자가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해년이면 뭐죠? 편인이죠. 편인. 그러니까 편인이니까 편인해
편의는 뭐죠? 도식한다 그랬죠. 그렇게 몇천 원을 꾸로 돌아다니고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 몇천 원을 빌리기 위해서 연락하고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해를 이 기해년도에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기해년도에 그래서 상관으로 또 지지에서도 상관으로 생제해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돈 다 부인에게 뺏겨서 스스로 도식된 삶을 살고 있었죠. 이미 기해년도에. 그런 상태에서 경호월에 상관이 떴네요. 경호월에. 그죠? 상관이 떴어요. 그죠? 상관으로 인해서 상관 경관이 되었죠.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뭔가 관적인 거에 자꾸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경호니까 오해합으로 또 이렇게 인호합으로 그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오해합은 이제 목을 만드는 기운이고 그다음에 인호합은 화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술이래. 무술이면은 이제 유수령에게는 인성이죠. 인성이 이렇게 왔으면은 신금은 무술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리면 신금은 그냥 무술 속에서 갇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고 지지에서도 인오술 화국 그러니까 펄펄 끓는 화산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펄펄 끓는 화산 속에 이 신금은 그죠? 말해 뭐 할까요? 그죠? 딱 그런 상황들이 수의시에 그것도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제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이제 모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회적인 가해자들이 대부분이 다 남자였는데 최근 들어서 물론 언론이 더 부추기는 것도 있어요. 언론이 더 부추겨서 남자들이 저지른 사건들이 한 95% 이상은 될 텐데, 그쵸?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새로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먹잇감으로서 여자들이 이렇게 사건에 걸리는 것들이 좀 크게 부풀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서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엄여인, 그다음에 고유정 사건, 그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이은혜 사건들이 자꾸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많이 몰아가지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당하는 사건 사고가 훨씬 많다는 거는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장치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부풀려지긴 했지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뭐 자라온 과정이 물론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은혜의 정신적인 영역도 뭔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사이코패스든 뭐 소시오패스든 어떤 그런 병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고 순진했던 이 윤상엽 씨에게 지속적으로 편지의 세계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윤승엽 씨는 이 편지에 한 번 맛보면 맛봤지 한 번만 맛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보면 계속 보고 싶은 그런 편지의 세상에 어찌 보면은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참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이게 정신적인 완전히 지배 상태가 아니고 심리적인 지배 상태,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아니면 이 똑똑한 사람이 수영도 전혀 못하는 사람이 4m의 수심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걸 심리적으로 또 뒤에서 조종해서 이은혜가 그것도 못 뛰어내리냐고 하면서 그럼 자기가 뛰어내리겠다라고 자꾸 자극을 한 거예요. 자꾸 자극을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뛰어내리지 않으면 혼자 그야말로 그 여러 명 있는 데서 찐따가 된다 그러죠. 네.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었죠, 이은혜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무모하게 뛰어내린 건데, 그 상황이 되면은 남자들은 보통 그런 약간 압박감은 누구나 느꼈을 것 같아요. 혼자 그 안에서 찐따가 되는 그런 모습 정말 싫었겠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한 또 이해될 수 있는 남자의 어떤 심리를 정말 잘 이용한 그런 이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이은혜가 잡힐 순간에는 어떤 순간일까요? 이 경금이 상관이 이제 정관을 만나면 세상에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화가 들어가는 뭐 일로도 그렇죠? 며칠, 그러니까 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화가 뜨는 날, 정화가 뜨는 날 아니면은 요번에 정미월도 되겠죠? 정미월, 그러니까 7월이죠. 한여름 7월경에 정화가 뜸으로 인해서 상관경관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은혜가 잡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7월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정화가 뜨는 빠른 시일 내에 좀 잡혔으면 좋겠고, 그다음 올해가 또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이기 때문에 이은혜한테는 인, 축, 탕화살도 이렇게 겹쳐서 들어오는 그런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면은 이 인, 축, 오로 인해서 이은혜가 그냥 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근데 자결하게 놔두면 안 되겠죠. 자결하게 놔두면 안 되고 법의 심판대에 서서 사회적인 법망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그런 처벌 수위가 강하게 사회적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하기 전에 빨리 사건 해결을 해서 이은혜가 본인이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셨죠? 저도 가십거리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가십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관심을 안 가졌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가십거리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이은혜가 그거를 정말 주도 면밀하게 다 계획한 범죄라는 게 이제 다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은혜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기는 했어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잡혀서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처벌조차 본인도 달게 받아야지 새로운 인간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잡아서 수사 종결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좀 처벌 수위가 높은 그런 처벌을 좀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안 잡으면 좀 인축으로 자기가 그냥 세상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다급한 상황이기는 한 것 같고요.
어,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누구나 쉽게 돈 벌고 쉬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게 되면 사회는 무너지고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법망이나 예, 사회적인 어떤 체계가 존속이 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잡아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러서 새로운 인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라나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하긴 합니다. 그죠?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냥 여름이 와버렸네요. 추운데 춥다가 갑자기 여름이 왔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또 갑자기 옷을 얇게 입으면서 다들 감기에 많이 걸리시죠? 저도 목이 칼칼하니 지금 안 좋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